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이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에게 코비드-19 음성 테스트 결과를 요구합니다. 이태리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했습니다. 중국의 코비드-19 규제 완화가 또 다른 코비드 웨이브를 일으켜 2020년보다 더 나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버팔로 지역에서는 방위군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주민의 안전을 체크합니다. 가족이 한 방에 모여 모든 이불을 꺼내 덮고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다 구조된 가족도 있습니다. 오늘도 수천 편의 항공 스케줄이 취소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항공 대란을 내일 고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관계자들이 다시 사과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CEO가 몇 주일 사이에 감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혈통, 교육, 직업 등 거의 모든 이력에 대해 거짓말을 한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당선자가 거짓말이 아니라 실수라면서 하원 의원 선서를 하겠다고 버팁니다. 법적 수사는 시작됐고 어떻게 뉴욕주 유권자가 사기꾼 후보를 선출할 수 있었는지가 빅 이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두 번째 탄핵을 주도한 뒤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제임스 레스킨 연방 하원 의원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의정 활동은 이어집니다. 캔사스 병원에서 숨져가는 암 환자가 고통을 줄이려고 대마초를 사용했습니다. 병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법을 바꾸라는 주장이 빗발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걱정했었던 대로 이제 미국은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에게 1월 5일 자정부터, 그런데 이제 이건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1월 4일 1월 2일이 월요일이죠. 3일, 4일이면 수요일입니다. 밤 9시부터 중국에서 오는 여행자들은 2살 이상이면 모두 48시간 이내에 결과를 받은 음성 테스트를 내놔야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는 여행객들도 마찬가지고 중국 국적자이건 외국 여행자, 중국을 방문했건 거쳐서 오는 사람들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어쨌든 출발을 했거나 중국을 거친 사람들, 코비드-19 때문에 그렇고요. 또 중국에서 제3국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에 그 사람들이 내리지 않더라도 미국을 경유해서 중국발 미국 경유 다른 나라 최종 목적지가 도착지가 그런 경우에도 그런 여행객들도 모두 48시간 안에 음성이라는 판정을 내놔야지 미국 쪽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할 수 있고요. 지금 중국이 베이징에서 화요일에 3명 숨졌다고 중국 당국이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폐질환이라든가 폐렴 전부 모든 그 원인으로 숨진 사망자까지 포함을 한다 했는데도 하루 3명 남았습니다. 아마 추정치는 지금 100만 케이스 이상이고 하루에 5천 케이스 이상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다른 곳에서는 보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공산당이 자신들이 정치를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것들을 이제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중국 당국에서 코비드-19에 대해서 느슨한 규제를 펼치자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여행객들에 대해서 음성 판정을 가지고 와라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이태리에서도 밀라노로 향하는 그 탑승객 비행기 2개의 항공편에서 승객의 50%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태리도 바로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이제 유럽 국가들은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적인 결정을 앞두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는 그 일본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미국과 마찬가지의 조치를 미국에 앞서서 시행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요. 겨울철이라서 코비드가 로스앤젤레스 주변에도 많이 그 확산이 되고 지금 감기 걸리신 분들은 그것이 감기인지 코비드인지 감기와 코비드 19 변종이 겹쳐진 건지 사실 알기가 힘들잖아요. 테스트를 정확하게 해보기 전에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데이 때도 또 뉴 이어스 데이 때도 면역성이 약하신 분들은 누군가가 감기에 걸렸다 하면 같이 그 만나지 않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더 힐에 보면은 하나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미다스에 터치하면 딱 손을 대기만 하면 금이 되는 미다스의 터치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중국이 그동안 꽉 조여놨었던 상황을 풀면서 만지기만 하면 금이 되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가는 곳에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이 되지 않을까, 미다스의 터치가 되지 않을까, 이걸 막아야지 된다. 그 막는 일을 미국이 해야지 된다 하는 두 사람의 주장을 담은 기고문이 더 힐에 실렸습니다. 한 사람은 지안니 양이라는 이분은 이제 천안문 그때 이제 그 시위를 했고 당연히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미움을 그 받는 그런 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미네소타 대학교 정치학과의 브래드리 세이어 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두 분이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 병리학자적인 입장, 이 바이러스, 의학, 과학 분야보다는 중국 당국의 그 같은 정치성 코비드 19에 관한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쓴 그 두 사람의 공동 기고문입니다. 중국은 지금도 코비드에 대한 자국 정보를 통제하고 해외에 심지어 뭐 세계보건기구에 주는 그 같은 그 자료조차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확진자는 줄이고 사망자도 줄이고 의료 장비 부족하고 병리 전문가도 부족하기 때문에 공산당의 역할만 강해진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자유로운 여행을 하면 국내에는 이제 뭐 새해가 되면서 각 고향으로 가서 각종 오래된 변종, 새로운 신종 변종들을 퍼뜨리고 또 그런 것들이 그 섞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해외 여행에 대해서도 자유를 허락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중국에서 밖으로 나와서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이나 모두 바이러스를 널리 그 퍼뜨릴 수 있는 잠재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해외 여행객도 격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네거티브일 필요도 없고 이제 중국에서도 그렇게 했고 모든 종류의 바이러스가 중국과 인앤아웃을 하면서 중국인이 아닌 사람이 중국에 들어가서 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바이러스든 중국에서 묻은 바이러스든 또다시 본인이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야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통치를 위해서 전염병의 기원과 그 영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속여오면서 책임을 회피했었던 공산당이 국내에서 시위가 하도 강해지니까 코비드 19 규제를 완화하면서 세계인들을 다시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미국이 주도해서 막을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요, 중요한 일이 생기면 다 미국을 쳐다봅니다. 그럼 미국이 어떻게 막느냐? 중국이 정확한 정보를 밝히도록 공산당에 압력을 넣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공산당이 말을 듣겠습니까? 미국 말을? 그럴 리가 없죠. 이 두 분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만일의 사태가 생겼을 때 중국의 법적인 조치라든가 보상 같은 것을 물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놓으면 중국 당국이 거짓을 해도 조금 덜 깎아서 거짓을 할 수도 있고 그 같은 이제 환경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건데 세계보건기구도 중국에 당장 가서 확산을 막아야지 되고 중국인의 인앤아웃 자체도 조금 자제하도록 하고 해야지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중국은 처음에 이제 코비드 19이 시작이 됐었을 때 세계보건기구도 잘못했던 게 있고 미국도 잘못했던 게 있고 그 당시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중국이 그 우한이 코비드 19의 원래의 그 생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보건기구가 처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국에 대해서 조금 좋게 해줬다 해서 뭔가 코비드 19을 초기에 잡는데 피해를 줬다.
세계보건기구도,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조차도 완전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압박하듯이 압박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다시 코비드 확산 국가가 되기 전에 세계는 지난 3년 동안 배워왔었던 것을 활용을 해야지 되는데, 공산당의 기만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또 세계보건기구와의 처음에 아주 미심쩍었던 관계를 생각할 때 중국 공산당과 세계보건기구만 믿어서는 안 되고 미국의 리더십이 나서야지 되는데, 문제는 미국은 이제 자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그 지역에서 또 중국을 경유해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여행객들에게는 네거티브 내놔라 하는 것을 했지만,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막아야지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두 분이 쓴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무도라고는 안 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 코비드의 새로운 확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지난 3년 동안 배운 게 없는 듯하다 하고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를 기고문으로 썼고, 이 기고문을 더 힐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어떠한 방도를 취했는지 상당히 빠른 회복이네요. 원래는 이제 다음 주까지도 정상 운항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도 물론 2,400편 비행기 스케줄 취소됐습니다. 어제도 2,500편 이상이었고요.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15,000평, 5,000평이 아니라 왜 땅으로 생각하죠? 땅도 없는 제가. 15,000편 이상 취소됐습니다. 항공사가 얼마나 많은데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전체의 적어도 10% 이상을 결항된 그런 비행기의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CEO가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죠. 그런데 오늘은 또 COO가 비디오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과를 합니다. 제가 회사의 CEO지만 하면서 내일은요 39편만, 지금의 예상으로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39편만 지금 운항 스케줄이 취소가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로스앤젤레스나 다른 지역도 이것도 또 바뀔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앱이라든가 웹사이트라든가 며칠 동안 가동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24시간 일을 해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에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회사를 소비자들에게도 편하게 하고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려는 계획을 모든 회사는 세우고 있죠. 그 업그레이드 계획을 소비자들의 편리라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2배로 늘려야지만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가장 노선도 많고 여러 베네핏도 주고 불편하다고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타보신 분들은. 그래서 가장 이제 평범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비행기 편인데, 또 남가주 북가주를 왔다 갔다 하실 때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격이 싸고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비행기 타는 것이 싸고 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기업은 항상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않느냐의 기로에 섭니다. 그래서 주식값이 엄청 최근 일주일 사이에 내려갔지만, 정말로 그전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런 계획이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이렇게 소비자의 불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시 어떻게 이미지를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한번 이렇게 됐다고 그 회사가 무너지게 하겠습니까? 기회를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느냐. 기회가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번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도 2배 소비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세워놨던 계획에, 이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버팔로 그 폭풍 소식 조금 전해드리고요. 하나는 제가 12월 26일부터 여러분들께 월요일이었었잖아요. 이 내용을 방송을 할까 말까 하다가 뭐 지역 뉴스로 그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스킵을 했는데 이게 지역 뉴스가 아니라 이제는 전국적인 뉴스가 됐고 미국의 캐릭터가 됐고 또 미국의 유권자들이나 언론이나 민주공화 양당도 다 돌아볼 수 있는 어떠한 그 상징이 됐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미국에서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는 이슈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경험이 많으면 사람들이 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또 무슨 일이 닥쳐도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침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버팔로의 주민들은 겨울 폭풍이 그다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1950년대 이후에 이 정도의 그 치명적인 눈보라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힘들었었고 아마도 운전 전면적인 금지는 곧 그 해지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뭐 운전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아예 막아놨는데 사실은 운전을 할 수 있어도 운전자들이 나갈 수가 없었던 지역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뭐 날씨도 괜찮아지고 눈보라도 멈추고 바람도 멈추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또 눈이 녹으면서 기온이 상승된다고 하니까 지금 젯 기류가 쭉 가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기온이 상승돼서 눈이 녹으면은 또 홍수를 겪어야지 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많고 전기가 나간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많은 지역에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이번에 뭐 65명 이상이 겨울 폭풍으로 사망을 했는데 그 가운데 거의 40명이 버팔로 지역이고요. 그래서 방위군들이 집집마다 이제 문 두드리고 다니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한가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이요. 방이 뭐 3개짜리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가족들이 전부 한 방에 모입니다. 전기가 끊겼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이불을 다 가지고 와서 여름 이불, 뭐 봄 이불, 가을 이불 다 가지고 와서 한 방에서 이불을 전부 덮고 그리고 정말 원시적인 서로와 서로의 체온으로 서로를 덮여주는 그렇게 추위를 견디다가 구조된 가족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미국에서, 뉴욕주에서, 버팔로에서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안에서 숨지신 분들도 계시고 전기가 없는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신 분도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눈 쌓인 거 치우려고 청소하려고 삽질하다 심장질환으로 그 숨지신 분들도 한 분이 아니고요. 버팔로 지역에서만 3분이나 된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응급구조대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숨진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1977년도에 뭐 29분인가가 뭐 이런 비슷한 일로 크게 피해를 당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의 겨울 폭풍은 1950년대 이후에 처음이랍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을 드리죠. 월요일이었는데 일요일이 크리스마스 데이였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 출근을 했더니요. 잘 모르는 왜냐하면 어떠한 지역의 당선인이기 때문에 그 조지 산토스라는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34살밖에 안 됐어요. 34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짜 이력을 많이 달고 있는지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처음에 나왔었던 것은 본인이 유택의 그 혈통이다 하면서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크라이나에서 뭐 2차 대전 당시에 그 유대인 학대를 피해서 탈출을 하셨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수많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대학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고 뭐 재정 업계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뭐 시리그룹 뭐 골드만삭스 이런 잘 알려진 곳을 대하면서 그것도 뭐 사실이 아니었고 본인이 부동산 업을 해서 뭐 돈을 얼마를 벌었고 가짜고 돈도 못 내는 게 많고 그리고 또 브라질에서도 훔친 체크로 뭐 옷가게에서 물건을 사려다가 결국은 뭐 그게 이제 발각이 됐어요. 그런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브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가 그대로 남아있는가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뉴욕타임스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건데 19살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는 수많은 일들, 모든 그 사람이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이력은 거의 가짜였습니다. 모든 걸 그러니까 다 만들었죠. 처음에는 이런 일들이 보도가 되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 의원은 하겠다. 며칠 있으면 선서하잖아요. 하겠다고 하고 공화당 지도부도 가만히 있죠. 지금 이제 그렇지 않아도 크게 공화당이 그 다수당이 되긴 했지만 크게 다수당이 된 것도 아니고 케빈 맥카티 같은 경우도 한 표라도 너무 아쉬운 겁니다. 본인이 지도부로 선출이 되려면 전부 그 당의 지도부를 정치인들이 선출을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선출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 못하고 그리고 또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또 그 자리를 뺏길 수가 있잖아요. 원래 뉴욕주 롱아일랜드 그쪽 지역의 3지구인데 민주당 색깔이 조금 강했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선거 캠페인 이 사람이 이번에 처음 출마한 것도 아니거든요. 2020년도에도 출마했다가 형편없는 성적으로 떨어졌는데 그럼 그때 형편없었는데 왜 이번에는 당선이 됐는가 민주당 현역 의원을 누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미국이 허술한가 하는 것은 제가 맨 마지막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 들어가면 당연히 의회 그 윤리위원회에 조사를 받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공화당이 하원이 다수당이라는 것 그리고 쫓겨내려면 뭐 유권자들이 뽑았으니까 제적 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지 되는데 그럼 민주당이 많이 동의를 해야지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조사는 들어갔습니다. 지역 검사 그리고 연방에서도 이게 위반이 된 게 있는가 선거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어서요. 그 조사는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어제 그제였었죠. 참 이런 때 저는 하나를 생각하게 되는데 툴시 게벌드라는 하와이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민주당이었다가 이제 당적을 버리고 왜 버렸나 했더니 결국은 팍스에 가서 진행을 하려고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 이런 연말 연시에는 유명한 사람들 텔레비전에 잘 안 나오잖아요. 쉬잖아요. 저처럼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방송을 진행을 하지만 해서 터커 칼슨 시간에 이 툴시 게벌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해요. 안정감 있게 정말 아니 텔레비전 그런 오피니언 그 프로그램의 호스트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원래 토론할 때도 무척 잘했었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먼저 조지 산토스가 아니 내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그건 실수다. 모든 인간은 다 실수를 할 수 있고 모든 인간은 결함이 있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느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나의 실수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는 지역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된다. 이렇게 전 국민이 보는 텔레비전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 줄 아는가.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34살의 연방 하원 의원 당선자인 조지 산토스의 음성과 태도를 직접 느껴보시겠습니다. And I made a mistake. And I think humans are flawed, and we all make mistakes, Tulsi. I think we can all look at ourselves in the mirror and admit that once in our life we made a mistake. I'm having to admit this in national television for the whole country to see, and I have the courage to do so because I believe that in order to move past this and move forward and be an effective member of Congress, I have to face my mistakes, and I'm facing them. The reality is that I 네,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는 이제 진행자가 조금 끼어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맞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터커 칼슨을 대신을 해서 진행을 하는 전 하원 의원이 툴시 게벌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군요. 당신은 실수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문제, 혈통, 교육, 일, 재정 상태, 기타 등등에 관한 모든 문제는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사과했고 실수했다고 말하지만 완전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이력서에 써내려가는 장식이 아닙니다. 라고 이 툴시 게벌드가 얘기를 하거든요, 진행자가. Lies. My question is, do you have no shame?
Do you have no shame in the people who 네, 그러면서 아니 유권자 당신을 뽑아준 유권자에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라고 했을 때의 산토스의 답입니다. now you're asking to trust you to go and be their voice 믿을 to 수 them, their 있냐고 families and their 유권자들이 kids 나 in 같으면 Washington? 이라고 얘기를 하죠. Tulsi, I can say the same thing about the Democrats and the party. Look at Joe Biden. Joe Biden's been lying to the American people for 40 years. He's the 네, president. 그랬더니 조 바이든은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미국인들에게 많은 거짓말을 했느냐 이렇게 답을 합니다. I've made this very This clear. is not I about the made a Democratic mistake. Party though. This is about your No, I relationship. understand. 그랬더니 frankly, with 민주당에 관한 게 아니라 당신에 관한 to go 겁니다. and fight for them. And I think one of the questions that really probably hits home to a lot of people is are you Jewish? We've got a letter that 뭐 your 예를 campaign 들어서 sent out 다시 earlier this 얘기를 하는 year. 거예요. 주이시라고 얘기를 했다가 결국은 본인 카톨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나는 거짓이 아니라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그 팍스와의 인터뷰는 끝났고요. 오늘 그 잡지 애틀란틱에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심각했잖아요. 롱아일랜드의 유권자들은 어떻게 그 같은 사람을 뽑았지? 하는 것을 롱아일랜드에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연방 하원 의원을 한 스티브 이스라엘 씨가 적었습니다. 본인이 잘 아는 지역이잖아요. 그 롱아일랜드 제3지구의 션 애니티도 지내고 또 그 피아노맨 어니스티 부른 피아노맨은 그 빌리 조엘도 지내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은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의 오만 자기만족 원래 민주당 지역이었고요. 공화당의 극단주의 지금도 이 사람을 비난하지 않잖아요. 공화당에서. 그리고 언론의 쇠퇴 그 지역 언론이 별로 역할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전국 언론 뉴욕타임스가 파헤친 건데 이 3지구의 4개 하원 의원 자리를 3지구가 아니라 롱아일랜드 그쪽 지역의 4군데 하원 의원 자리를 전부 공화당이 이번에 차지했답니다. 했는데 지역 인구비를 보면 백인 66%, 에이시안이 많아요. 거기 이제 부자 동네고 하니까 19%, 라틴계가 13%, 아프리칸 아메리칸 3%입니다. 주민은 중도 좌파이거나 중도 우파, 중도 좌파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중도 우파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나 지출 돈 많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 뭐 포용적으로 또 뭐 남을 도와주려고도 하니까 사회적인 이슈에서는 중도 좌파가 되고 삶의 질의 그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 이렇게 볼 땐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건강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경험해본 그 뉴욕 제3지구 롱아일랜드 그쪽 지역은 정치에 별로 큰 관심이 없어서 사람들이 열심히 스태프들이 뛰어도 타운홀 미팅에 12명 모으기가 힘든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의 유권자들은 감히 이런 모든 것을 거짓말을 하고 선거에 나오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그쪽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은 중도 좌파에서 중도 우파의 성격이지만 최근에 계속 민주당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후임도 민주당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다른 사람인데 로버트 짐머먼이라는 사람과 이 공화당의 바로 조지 산토스가 싸워서 조지 산토스 사기꾼 형태의 이 사람이 이겨버린 건데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이기니까 안일해졌다는 거죠. 민주당은. 그리고 공화당은 이런 후보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 표만 가지면 된다 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이거 심각한데 이런 사람을 뽑으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뒤에 이 뺏길 수도 있겠어 자리를 민주당 자리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too late. 이게 이제 그 오만함과 자만함과 내지는 자기 만족이었다는 거고요. 언론의 실패. 이 지역 사람들은 뉴스데이를 많이 본답니다. 뉴스데이 뭐 뉴욕 포스트 뭐 이런 신문들 뉴스데이를 많이 보는데 뉴스데이가 훌륭한 신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비리 같은 것도 많이 파헤치고 뉴욕 포스트하고는 좀 달라요.
뉴욕 포스트는 좀 저질이 많고 기사도 믿거나 말거나 뉴욕 데이는 좀 다른데 그런데 그러기에는 뉴욕 데이라는 신문이 뭐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나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큰 규모의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뉴욕 데이도 이걸 약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구에서도 민주당 쪽이 강하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저 사람이 당선되겠어? 민주당과 똑같이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유권자들이 잘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전에 이 지역에서 연방 하원 의원을 했었던 스티브 이스라엘 씨는 공화당도 그를 조사했었어야지 되고 민주당은 이 조지 산토스라는 사람이 연방 하원 의원 435명 가운데 1명 되는 그 아주 귀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막도록 민주당은 공화당보다도 그의 백그라운드를 더 조사를 했었어야지 됐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런 속임수를 겪지 않았어야지만 된다. 지금은 이제 공화당 하원의원 제적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만 법적으로는 그를 쫓아낼 수 있으니까 그게 힘들게 됐잖아요. 물론 그 수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본인이 사임할 수도 있죠. 나중에 견디지 못할 일들이 많이 더 나온다면은 최대 피해는 미국의 진실이다. 깜짝같이 속아버린 미국의 진실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골드만삭스 CEO가 몇 주일 사이에 골드만삭스가 감원한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골드만삭스만의 뉴스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전해드립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CEO 네이비 솔로몬 2019년부터 체어맨도 맡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모. 아니 지금 이틀 남았어요. 오늘까지 2022년. 미국 회사들은 참 이런 걸 많이 해요. 예전에도 보면은 그냥 아주 몇십 년 다녔던 회사라도 딱 그 박스 하나에 짐 챙겨가지고 회사 그만둘 때는 해고 통지 받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핑크슬립 딱 그 경고 받으면 연말 메모 치고는 지읒지읒하네요. 1월 달에 첫 번째 감원이 있는데 그것도 1월 중순 안에 있을 것이다. 1월 15일 전에 첫 번째 감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몇 명이다 하고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모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걸 뒤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블룸버그 뉴스 같은데 한 4천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전체의 8% 정도는 된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윤과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제가 슬로우할 것을 예상을 하는 겁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래서 그 조심스럽게 지금도 리뷰를 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업 환경을 생각을 할 때 회사가 지탱하려면은 감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을 한 것 같고 이 같은 환경은 기본적으로는 이자율 인상, 통화 정책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줄일 테고 큰 것부터 물건 사는 것부터 그럼 물건 사면 가구도 들여놔야죠. 또 집 보수 공사도 해야 되죠. 플랜트도 막 사다 놓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모든 경제 활동이 줄어들 것이다. 뭐 주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역풍을 헤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헤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타겟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미 뭐 올해 많이 우리가 겪었잖아요. 아마존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트위터는 뭐 반 이상이 지금 잘려나갔으니까는요. 메타 감원 그 이후에 감원이 되고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유일한 그 감원하는 큰 회사가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또 메타와 트위터와 또 무슨 뭐 아마존의 뒤를 골드만삭스가 이었듯이 골드만삭스의 뒤를 잇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아마 한 1, 2개월 전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경제적인 어떤 그 수축 같은 것이 있다고 믿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1, 2주일 사이에. 그리고 이제 할러데이 그 쇼핑하는 것들도 쭉 데이터를 보지 않았겠어요. 지금 그런 경제적인 분위기입니다. 이 내용은요.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 생각을 하면서 전해드리는데 그리고 하나의
사회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아주 파퓰러한 로열티 프로그램, 그 커스터머가 우리 가게에 많이 와주세요 하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그 리월드 프로그램이 이제 도장 찍어주는 거 커피숍이잖아요. 커피숍의 대명사 별다방. 스타벅스에서 2월 13일부터 로열티 프로그램을 바꾼다는 건데, 이 로열티 프로그램이라는 게 거의 뭐 몇 번 오시면 저희가 한번 뭐 프리로 뭘 드릴 거예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꼭 그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의 그 리월드 프로그램 멤버가요, 전체 10월 달에 끝난 분기에, 그러니까 3, 4분기가 되겠죠. 전체 그 수익의, 그 분기 수익의 55%를 이렇게 로열 커스터머들이 만들었답니다. 55%를. 그러니까 스타벅스에 가시는 분들은 뭐 스타벅스 페이먼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페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젊은 분들은 거의,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뭐 캐시나 다른 카드로 페이를 하시는데, 스타벅스의 수익의 55%는 그처럼 아주 충성하는 커스터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답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스타벅스가? 그리고 스타벅스가 이렇게 리월드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 아주 뭐 수십 년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만큼 남들이 하는 거는 해야 되는 거구나. 작은 것이 뭉쳐져서 막 눈사람을 넘어서 막 큰 눈덩이가 되는 거구나. 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생각을 했고요. 미국의 전체적으로 이 그 스타벅스의 로열티 프로그램의 멤버가 2,870만 명. 야, 조금 있으면 10명 가운데 1명이 되겠네요. 1년 전보다 16%나 늘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이 한인 업소들도, 작은 업소들도 생각해 보실 만한 거죠. 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손님들도 커피 한 잔 드시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쓰신답니다. 그러니까 커피값보다 더 비싼 곳에 물건을 그 가게에 와서 사주시는 분들께 여러분들은 오늘 2번, 3번 감사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인플레이션도 심각하고 하는 이런 환경에서도 오늘의 미국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세요. 그래서 디지털 비즈니스 확장도 필요하다. 이거 이제 그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것도 디지털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해서 포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50개 별 주잖아요. 별 받아서 뭐를 했던 건 100개, 150개 받았던 그 스타는 20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스타벅스 카드를 사용할 때는 1달러당 2포인트 주는 것 그대로랍니다. 다른 옵션을 사용할 때 1달러당 1포인트인 것. 이것도 이제 그 포인트 자체는 그대로 두고요. 이 별들이 몇 개가 모여야지 뭐 핫 아메리카노 한 잔, 뭐 아이스, 캐러멜 마키아로 한 잔, 그 포인트, 그 별 숫자만 바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잠시 뒤에는, 아니 법이라서 이해는 하겠는데, 침대에서 숨져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딱 막 법원 출두 명령 같은 것을 줄 수도 있을까 싶어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임스 레스킨 연방 하원 의원 하면 메릴랜드가 지역구고 민주당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2번째 탄핵할 때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전국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좀 인지도를 상당히 높였죠. 그런데 이분이 거대 비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아서 제가 당분간은 몇 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야지 되겠습니다. 심각하지만 치료 가능한 암입니다. 보통 이제 4개월 정도 키모테라피 받으시면 대부분 좋아지시더군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공화당 의원들도 전부 잘 이겨내요, 잘 이겨내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영국 신문 가디언에서 봤거든요. 캔사스의 병원에서 병원 스텝이 12월 19일에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요, 저희 환자분이 계시는데 그 환자분이 병실에서 그 대마초, 베이핑 이것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아파서 암 환자인데 거의 지금 숨져가고 계시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고 계신데, 이게 캔사스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와주세요 해서 경찰이 갔죠.
두 사람의 경찰이 갔습니다. 이 스텝은 경찰에 신고할 때는 뭐 화재의 위험도 있고 뭐 불법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찰이 2명의 병실에 가서 법원에 1월 26일에 출두를 하십시오라고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베이핑 기구 뭐 그리고 그밖에 그 대마초 관련 그런 것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의료용으로 쓰는 것은 압수를 해갔습니다. 경찰이 압수하기 전에 병원에서 먼저 압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입소문으로 전달이 된 겁니다. 아들은 나중에 그리고 나서 경찰이 이제 뭐 혐의도 뭐 티켓을 준다고 하다가 아니고 검사에게 또 이거 그냥 없는 걸로 해주세요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여러 가지 입소문이 전달이 되고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혐의가 기각된 건 기쁘지만 이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 숨져가시는 아버지가 굴욕감을 느끼셨고 나는 화가 납니다. 법원에 갈 수도 없는 아버지가 죽음을 기다리는 분께 다리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분께 아니 경찰은 연민도 없습니까? 병원은 연민도 없습니까? 69세시랍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의사 자체는 뭐든지 하십시오. 더 이상은 현대의학으로 숨져가는 이 암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병원 스텝이 호스피스 케어밖에는 없답니다. 스텝이 신고를 한 거고 그랬더니 경찰국장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그래도 나중에 이걸 알아서 다 뭐 기각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무효로 하기도 했는데 연민과 동정을 보였는데 왜 이런 건 뉴스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경찰로서는 법이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법 집행만 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토론은 필요하다.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지금 뭐 그런 상태시지만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그런 그 누구라도 그 옆에서 지켜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거 조금이라도 아버지가 고통받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깟 지금 뭐 거의 죽음의 병상에서 뭐 베이핑을 하시던 하시지 않더니 무슨 큰 상관이 있으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그 69세에 그 누워 계시는 거의 이제 뭐 내가 생애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하시는 분께 연민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가? 법은 있지만 미국에서 뭐 3개 주잖아요. 캔사스하고 네브라스카하고 한 주가 어디든가 아이다호가 의료용 마리화나까지를 불법으로 하는데 연민을 느끼는 2023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